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한테 뭘 해주는 게 좋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하는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한 지혜로운 자가 이 문제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돈을 준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조건이 없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는 영상 후반에 밝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줘야 할까요? 지혜로운 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만족시킬 만큼 돈을 줘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 동안 줘야 할까요? 계속.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에 대해 어이없어 하실 겁니다. 부정하기 앞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UBI 보편적 기본소득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만족시킬 만큼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주기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5G 시대가 열리면서 머지않은 미래의 50% 이상의 직업이 AI와 로봇에 뺏기게 됩니다. 소득은 없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결국 정부는 보편적 질병 발생과 절망 폭력을 막기 위해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빠를수록 사회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있는데 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한지 의문이시죠? 이미 많은 국가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국민들한테 의료, 교육, 부동산과 생활 등에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복지제도와 다른 점은 바로 심사와 혜택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심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른 대답을 내놨습니다. 심사를 하면 자격요건이 있고 자격요건이 있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줘야 할까요? 얼마나 왜? 쉽게 얘기하면 노인한테 줘야 할까요? 어린이한테 줘야 할까요? 몇 살 이상 노인? 몇 살 이하 어린이? 노인한테 더 줘야 할까요? 어린이한테 더 줘야 할까요? 왜? 아니면 장애인을 도와줘야 할까요? 아픈 환자를 도와줘야 할까요? 몇 급 장애인? 얼마나 아픈 환자? 장애인한테 더 줘야 할까요? 환자한테 더 줘야 할까요? 왜? 더 나아가 싱글맘한테 줘야 할까요? 다문화 가정에 줘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 모든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단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합니다. 자격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차별이 됩니다.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선별하지만 완벽한 선별이 어려워 부적격자가 허점을 파고들어 부당한 혜택을 취하거나 복지가 정말로 절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자격 요건이 있다는 건 권력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되고 권력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권력자들의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돈을 직접 국민의 손에 나눠준다는 겁니다. 정부는 교육, 의료, 부동산, 군사 등의 국가적 차원의 계획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조사에 의하면 15%의 사람만 적절한 혜택을 제공받았다고 대답했고 85%의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필요없는 혜택을 제공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부에서 선별적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국민한테 돈을 주는 게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주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부정적인 의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지혜로운 자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소비세를 붙이거나 높입니다. 예를 들면 람보르기니를 사면 소비세를 더 많이 내고 아반떼를 사면 소비세를 더 적게 내는 겁니다. 개인 소비가 클수록 사회에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미국으로 예를 들자면 부가가치세 0%에서 10%로 올리면 미국 국민 모두가 매월 $1000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을 하면 매월 사치품 소비 $10,000 이하는 모든 미국 국민이 결국은 혜택을 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IT 회사들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습니다. IT 회사의 제일 큰 자산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결국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으로 얻어진 데이터들입니다. 우리의 인터넷 쇼핑, 검색, 배달 어플 주문 등등 이런 행위 모두 IT 회사의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IT 회사에 돈을 벌어줍니다. 로봇은 일반인들을 대체해 생산적인 일을 하지만 일반인처럼 의식주 교육과 생활을 위해 돈을 벌고 소비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소비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또 하나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노동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사회불만이 줄어들지만 노동생활에 충실해온 다수의 불만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결국 게으른 사람만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심리학 연구에서 표본 인구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우리의 생활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면 계속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80%의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20%의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지만 일을 하는 대신 더 많은 시간을 자기 개발하는 데 사용하거나 자녀의 교육에 시간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50%의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놀고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습니다. 영상에서 계속 지혜로운 자가 등장했지만 이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그들의 생각을 정리해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븐 호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계가 생산한 부를 공유할 수 있다면 누구나 호화롭게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기계를 가진 자들의 설득돼 부의재 분배를 반대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참혹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기술 발전에 따라 빈부격차는 더 심각해지고 우리는 두 번째 옵션으로 향하고 있는 듯하다.